문제 안 풀었어? 120회씩 아저씨한테 역전해왔어요. 연락 왔다고? 아니 그 설명가 왔어요. 120cm 아저씨? 네, 190. 120이면 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120cm인 아이면 상관이 없네. 아저씨면은 어디 아프신 그치 보호가 필요하신 분이지. 120cm일 수도 있죠. 어? 120cm일 수도 있죠. 120cm면 병이 있어야 돼요. 병이 있어야 돼요. 자, 앞에 봅시다. 자,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했던 사건 경우의 확률을 할 건데 우리가 경우의 수를 어떻게 했는지 조금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기억이 우리 한지 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우리가 12월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딱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치? 그럼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는지 이 원리들을 조금 분석을 해볼까? 그 전에는 사실 이런 걸 분석해서 얘기할 시간이 좀 없었는데 내가 이제 왔을 때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었어. 너희랑 내가 기말까지. 내가 엄청 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천천히 해도 되니까 이 경우의 수를 얘들아 사건과 어쨌든 사건의 개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카운팅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카운팅하는 기술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건을 더할 때 그리고 사건끼리 곱할 때 그치?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 나누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사건을 빼야 될지 이 4가지를 조금 정확하게 좀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사건을 더할 때는요. 얘는 계산 구조가 달라야 돼요. 계산의 구조가 달라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따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고 이거를 적어야겠다 싶은 사람들은 뭐 적어도 좋습니다. 계산의 구조가 다르거나 케이스가 다르거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얘를 다른 세계관에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곱하기를 하는 경우는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순서가 부여가 됐을 때 우리가 항상 늘 곱했어요. 순서가 부여가 됐을 때, 그치? 순서가 부여가 됐을 때 곱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꽤나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여러 사건이 잇따라 일어날 때요. 동시에 발생할 때 우리가 보통 곱했고요. 자, 이 곱하기는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순열과 조합을 뒤에 가면 배우거든요. 근데 이 순열과 조합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이 곱하기와 나누기의 차이예요. 자, 우리가 선생님 2를 안 곱해서 틀렸어요. 2를 안 나눠서 틀렸어요. 라고 경우의 수에서 말하는 거는 아예 경우의 수 기본이 없다고 선생님이 너희 기말고사 대비할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 곱하기와 나눗셈을 잘못했다는 건 너가 아예 이것들이 안 돼 있었다는 거거든. 그치? 나누기는 어떤 상황에서 하냐? 자, 얘도 빨간 펜인데 순서를 제외할 때요. 순서가 필요가 없을 때. 이럴 때 나누었어요. 괜찮을까요? 순서가 필요가 없을 때. 그 다음에 빼기는요. 빼기는 사건을 구할 때 사건을 제외시킬 때 예를 들면 이 경우는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집으로 갈 수 있는 사람 당장 수업을 종료하고 지금 바로 저 문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을 5명만 있다고 칩시다.
그치? 그러면 이 중에 이미 4명이 이렇게 나갔어요. 5명이 나갔었죠. 그럼 남은 자리가 한 자리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다 4명이 모두 다 나가는 경우일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이 4명이 모두 나가게 되면 3명은 나가면 안 되잖아. 그치? 3명을 제외시키는 거. 3명이 나가는 사건을 제외시킬 때 보통 마이너스를 하고요. 이 사칙연산의 구조를 조금 기억을 좀 해주셨다가 얘가 어떻게 문제에서 쓰이는지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면은 우리가 사건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그쵸? 예를 들면 선생님이 개념 57번에 몇 개의 문제를 좀 보여줄 건데 사실 그리고 얘네들은 수형도를 그려서 많이 파악해요. 그러니까 이 수형도라는 건 가지치기. 그래서 수형도로 가지치기를 했을 때 계산 구조가 같으면 곱하는 거고 다르면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 계산 구조, 선생님 이것도 안 썼네. 여기에 추가하세요. 곱하기일 때는요. 계산 구조가 같아야 돼.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봐봐. 계산 구조가 동일한 건 다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 아주 간단한 거. 자, 두 가지씩이 나왔어요.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나와서. 그치? 그럼 얘는 계산의 구조가 지금 동일하지 않니? 2개씩 발생을 했고 이 2개씩을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우리가 어떻게 묶을 수 있어? 2가지를 구하는 경우가 지금 몇 가지 있어? 3가지가 있어. 괜찮니?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시를 조금 더 쉽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A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갈 테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가 하남을 거쳐서 우리가 어디를 갈 거냐면 대구를 갈 거야. 그리고 서울에서 하남까지의 길은요 2가지가 있어요. 괜찮을까요? 길이 2가지가 있어. 그리고 하남에서 대구까지 가는 길은요 3가지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좀 봅시다. 자, 서울에서 하남을 거치지 않고 여기가 어디냐면 대전이에요. 대전. 성심당 빵 유명한데. 성심당 하니까 바로 하네. 자, 대전에서 대구까지 2가지 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덧셈과 곱하기를 통해 이 계산 구조가 동일하고 다르면 어떻게 구별하는지 볼게요. 쉬운 걸로 볼게요. 너희가 이거 했던 거잖아. 봐봐. 서울에서 하남까지 가는 길은 몇 가지 있어요? 2가지가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1번 길, 2번 길이라고 해볼게. 그럼 봐봐. 너가 서울에서 하남까지 1번 길을 택했어. 그치? 그러면 여기 길을 지금 3번 길과 4번 길과 5번 길이라고 하면 너가 1번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남에서 대구까지 가는 길을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1번을 갔다가 너가 3번을 가서 대구를 도착할 수도 있고 4번을 가서 도착할 수도 있고 5번을 가서 도착할 수도 있죠. 그죠? 이게 몇 가지니 그럼? 1번 길로 갔을 때? 3가지죠. 그럼 잘 봐. 2번 길을 갔어. 그럼 2번 길을 통해 3번으로 갈 수 있고 4번으로 갈 수 있고 5번으로 갈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잘 봐. 팀이 어떨 때 곱하기를 쓰는지 잘 봐요. 네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 뒤에 이어지는 사건의 구조, 계산의 구조가 동일하죠. 네가 1번을 선택하든 2번 길을 선택하든 너가 그 다음에 선택할 길은 3, 4, 5번으로 선택지가 모두 같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계산의 구조가 동일하다고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1번 길과 2번 길을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2가지인 거야. 1번을 갈 수도 있고 2번을 갈 수 있으니까 얘가 2가지라고. 근데 잇따라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야? 3가지
너가 1번 길을 가든 2번 길을 가든 3, 4, 5번이 따라오는 거잖아. 그치? 이 3, 4, 5번의 경우 세 가지지. 그러니까 얘를 곱하는 게 계산 구조가 동일해서 6가지로 나오는 거야. 이럴 때 곱의 법칙을 쓰는 거라고. 그치? 얘들아, 덧셈하면 어떻게 돼? 1번 선택하면 3가지, 2번 선택하면 3가지. 그러니까 얘 3 더하기 3인 거지. 괜찮니? 근데 우리가 보통 계산 구조가 다르면 덧셈을 쓰지 않고 곱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곱했던 거야. 왜 곱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곱하는지. 그러면 뭐 여기로 넘어가 보면 얘 경우의 구할 때 네가 대전까지 어느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 상관없이 너는 여기 2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의 경우는 2 곱하기 2인 거야. 그러니까 4가지인 거야. 그리고 봐봐. 얘네 둘을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더했는데 이 더하는 이유가 뭐야? 너 서울에서 하남 갔다 대구 가는 세계관이랑 너 서울에서 대전 갔다 대구 가는 세계관이랑 같아요? 달라요. 사건의 종류가 다른 거야, 종류가. 그러니까 이거를 뭐야? 케이스가 다르다고 하는 거야. 괜찮지? 봐봐. 너가 예를 들어 대구를 갈 거야. 우린 대구를 가는 건데 무조건 하남을 거쳐 가야 된다 라고 하면 이 세계관에서는 대전의 선택지가 있어 없어? 없지. 무조건 하남을 거쳐 가야 된다잖아. 그치? 무조건 하남을 거쳐서 대구를 가야 된다 라는 사건이 있으면 대전을 가는 선택지 자체는 없는 거야. 이 세계관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치? 그러니까 대전을 가는 경우는 무조건 다른 세계관인 거야.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무조건 더해야 되는 거죠. 됐을까요? 됐을까? 자, 그러면 우리 경우의 수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1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4번 풀어볼 거고 그리고 7번 선생님 풀어줄 거고 1번, 4번 풀어보세요. 일본에 소수가 0.1, 0.1 너 주사위 던질래? 소수 1과 자기 자신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수. 나 영어 써버린. 아니 니네 그거 알았어? 내가 이거 알게 된 지 1번 4번 네. 내가 왜? 1번 4번 내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얘들아 소수 그니까 봐봐 너희가 아는 소수가 발음이 나요. 0.5 이게 소수라고 발음을 하고 맞아. 너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2랑 뭐 3 이런 애들을 소수라고 발음한대. 왜? 소수라고 발음한대. 이게 국립국어원에 있다고 하더라고 발음. 근데 내가 EBS 영상에서 그 쌤이 그 뭐지 리만 가설 방정식을 쌤 대학교 과제 같은 걸로 리만 가설을 푸는 리만 가설이 얘들아 뭐냐면 여기 소수 있지 소수 발음 자꾸 틀려 소수 있지 소수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소수가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수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소수의 규칙성을 파악하는 게 리만의 방정식이야. 얘들아 봐봐. 근데 이거 없어요. 아직 아무도 못 밝혀냈어. 근데 소수 뭐가 있니? 2랑 3, 5, 7, 11, 13, 17, 19 막 이렇게 있잖아. 즉 이들의 규칙성을 밝혀내는 게 무려 너희 가우스 알죠? 가우스 알죠? 제우스 아니?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하고 이 새끼야. 수많은 천재 수학자들이 이걸 알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요. 밝혀진 게 없긴 하지만 리만이라는 사람이 가설을 썼어요. 약간 얘네들요. 이렇게 배치를 하면 2를 한가운데 두고 3, 5, 7, 뭐 11, 13, 17 이렇게 해가지고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관찰을 좀 했거든요. 근데 얘가 대각선에 있는 수의 계열이 그러니까 봐봐 얘를
이렇게 배치를 한다 했잖아. 얘를 잘 봐. 이렇게 배치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소수가 대각선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물론 대각선에 있는 애가 다 소수는 아니지만 소수인 애들이 많다라고 10만짜리까지 100만짜리까지 연구를 하면서 이걸 규칙을 알아낸 거야. 근데 이게 뭔 규칙인지 몰라. 왜냐면 대각선에 있는 게 다 소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리만이 자기 죽을 때까지 계속 연구를 했는데 못 밝혀냈어요. 지금 현대 수학자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못 밝혔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나는 연구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원을 만약에 간다라고 치면 이거 관련해서 대학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볼까 좀 고민 중이긴 해요. 궁금하지 않니? 뭐? 지금요? 선생님 만약에 지금 대학원을 안 갈 생각이 없는데 선생님이 후에 생각이 있어. 후에는 대학원 생각이 있어서 대학원을 가게 되면 이런 거 연구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근데 봐봐, 너희 컴퓨터 발생하게 된 게 너희 원주율 알죠? 3.14 뒤에 무한으로 붙어 있잖아. 그 원주율의 자리를 알아내려고 컴퓨터가 발명된 거 아세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엄청 빠른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게 다 원주율의 무한한 자리를 구하기 위한 거기서 유래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인공지능, 뭐 속도 이런 거 그런 과학의 발전들이 다 무한하지만 규칙이 없는 것들을 밝혀내기 위한 것에서 지금 그러니까 유래가 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규칙을 알아낸다 하면은 우리는 지금의 인터넷과 지금의 속도보다 훨씬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에 그게 나올 거야. 무조건 이거랑 지금 비교가 안 될 거야. 지금 많이 발전이 됐지만 어쨌든 간에 뭐 끝이 없는 걸 연구하고 싶은 뭐 마음이 좀 있는 거죠. 저거 그러면 규칙 나오면요 교과서에 실리겠죠? 무조건 실리지. 노벨상 같은. 근데 교과서에 니네 교과서에 안 실릴 거야. 왜냐면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방법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어. 아 그래요? 너 수학, 너 논문 이런 거 봐봐.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있어?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너희가 이해를 할 수 있어? 선생님도 이해 잘 못해요. 선생님도 대학 과정에 뭐 복소 해석학 뭐 이런 수학도 배운 적이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대학에서 배운 얄팍한 지식으로는 박사님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박사님들은 더 깊이 있는 걸 연구하잖아. 그치? 공부는 해도 끝이 없어. 진짜. 근데 저 포기하는 아니 글로 가면 안 돼. 그 소수랑 소수 뭐 언제 정해진 거예요? 그게 원래 구분이 없다가 아마 1990년대부터 기준이 나왔을 거야. 꽤 오래됐네. 꽤 오래됐지. 그리고 아마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소수라고 요즘 아이들을 안 부르거든. 이게 세대를 타고 변해. 그러니까 국어가 얘들아 국립국어원에 있는 그 국어 규칙이요 매번 바뀌어요. 근데 그 바뀌는 기준이 뭔지 알아? 새로 태어나는 세대들이 많이 쓰는 단어는 표준어로 등록을 하고 아닌 것들은 빼고 옛날 것들 빼고 그러니까 옛날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쯤이 되면 그것들이 또 개정이 되는 게 국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마 변할 가능성이 높아. 너희들이 쓰고 있는 그 말투 그대로. 그러니까 소수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죠. 표기가. 그럼 나중에 북쪽부 이런 거 막 역사가 될 수 있는 거. 그거 있잖아. 그 페이커가 페이커 알죠? 너희 롤의 페이커 알지? 네. 페이커라는 영어 단어가 없거든. 없어.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요. 페이커가 유명해지고 10대들 전 세계에 있는 10대들이 페이커를 알기 시작하니까 미국에서 영어 사전에 페이커를 단어로 등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페이커가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페이커에 대한 의미가 실제로 사전에 등록이 될 만큼 너희들이 많이 쓰는 그 언어들이 등록이 돼요. 실제로 변해가고요. 의미 뭐예요, 베이커? 나도 몰라요. 나 관심 없어. 나 페이커 롤하는 것만 관심 있지. 뭔지 몰라요. 근데 사전에 단어로 있을 거야. 아마 명사로 있을지 모르실지 모르겠으나 아마 단어를 만들었을 거야. 원래 페이커를 사전에 치면 원래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하거든. 옛날에. 요즘 유명해지면서 또 대통령 뭐 표창 뭐 훈장인가 뭐 받았다잖아요. 페이커. 진짜요? 페이커가 이제 e스포츠 뭐 발전시켰다 뭐 이런 명목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너희가 쓰는 언어가 중심이 된다. 어디까지 얘기하다 여기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수. 그러니까 얘는요 소수예요. 소수. 그러니까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세 가지 뭐지? 2, 3, 5. 그치? 그 다음에 4번 보면 28명 중에 회장 한 명을 뽑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28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얘 하나씩 다 시켜보면 되지. 그럼 28가지 나오죠. 그쵸? 나는 7번을 할 건데 봐봐. 선생님이 7번을 어떻게 푸는지 잘 봐요. 선생님이 이거를 이용해서 풀 거야.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했을 때는 저거를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던 이유는 우선 시간이 없었어. 너희 도형도 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거든. 시간도 없었고 아마 너희가 이걸 배웠을 거야. 배웠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겠죠. 그쵸? 자 보면은 A, B, B를 줄 세울 거야 얘들아. 그치? 그럼 줄 세울 건데 잘 봐. 얘네를 줄 세운다는 건 첫 번째 자리가 있고 두 번째 자리가 있고 세 번째 자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얘네들의 순서가 그려지는 거 아니야? 빨간 펜 어디 가니? 여기 있구나. 얘네들의 순서가 정해지는 거지. 맞아? 얘네들 줄 세운다고 하잖아. 줄 세우는 거. 그치? 그럼 너가 첫 번째 줄 서는 거랑 두 번째 줄 서는 거랑 세 번째 줄 서는 거랑 경우가 다른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를 구별하기 위해 순서를 부여하게 되는 거고 순서 부여하면 얘들아 뭐야? 곱하기. 맞니? 그럼 봐봐. 너 여기 자리에 몇 가지가 올 수 있어요? 세 가지. 두 번째 자리에 몇 가지가 올 수 있어? 두 가지. 왜? 한 명이 여기 섰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가 두 가지가 오고 얘 몇 가지야? 한 가지죠. 그래서 얘가 순서가 부여되기 때문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썼고 잘 봐요. 잘 봐요. 근데 이 B랑 P는 어떤 녀석이야? 똑같은 애지. 그치? 얘가 만약에 여기 섰다고 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서고 얘가 이렇게 서는 거랑 이거 화면들을 좀 지워볼게. 정신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서고 얘가 이렇게 서는 거랑 그리고 얘네 둘이 엇갈려서 서는 거랑 너희가 구별할 수 있니? 없어요. 왜? B, B는 똑같은 애기 때문에. 그럼 얘네 둘이 순서를 매기는 게 의미해, 무의미해? 무의미하지. 그러면 순서를 제거해야겠지. 괜찮니?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순서 배치를 제거를 해야 되니까 이 두 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왜?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즉 순서를 이렇게 바꾸는 걸 제외할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계산해서 얘 몇 가지가 나와? 3가지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괜찮을까? 이거를 당연히 알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가 지난 시험 범위 때 워낙 이 질문 되게 많이 했어. 선생님 얘는 왜 붙고 얘는 왜 나눠요? 그때 선생님이 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나눠야 돼. 그러니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곱해야 돼. 얘는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나눠야 돼. 이런 개념이고. 그럼 얘들아 잘 봐. 이 순서가 헷갈리잖아. 잘 봐.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냈어. 공이 있는데 이렇게 된 주머니 잘 그렸지, 그치? 야 이런 거 보면 되게 뿌듯하다. 왜? 야 이런 거 잘 그리면 되게 뿌듯한데. 근데 영상 가끔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내가 그림 이상하게 그리면 쟤 왜 이렇게 그려? 이런 말을 혼자서 되게 많이 하고 계산 중이에요. 그쵸? 말은 이쁘게 썼지? 그치? 근데 나 글씨 약간 끊으시는 거 같아. 앞으로 개판을 쓰 아니 칭찬을 해줘. 주머니에 공이 1부터 공이 5개가 있다 칩시다. 그래서 1, 2, 3, 4,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내가 3개를 뽑을 거야.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할 거야. 괜찮니? 그러면 봐. 이 공을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세워놓는 거 아니야? 줄 세우기지. 그치? 줄 세워놓으면 얘들아 3개를 자리를 순서대로 나열시키나 하면 자리가 몇 개 나오니? 자리가 3개가 나오겠지. 맨 앞에 서는 애, 두 번째 서는 애, 마지막에 서는 애. 그치?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 뭐가 부여된 거야? 순서가 부여가 된 거지. 그치? 그러면 공이 첫 번째 뽑힐 수 있는 애가 몇 가지야? 5가지지. 그러니까 얘가 5가지가 되는 거고. 그럼 하나를 뽑았지? 그럼 두 번째 자리는 몇 개가 올 수 있어? 몇 개 올 수 있어? 4개 올 수 있죠.
그리고 지민아 세 번째 자리에는 몇 개 올 수 있어? 3개지. 이들 사이에 순서가 부여되기 때문에 뭘 해야 돼 너? 곱하기 해야 돼. 왜? 순서대로 나열했으니까 순서 부여하면 선생님 곱하기 해야 된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5, 4, 3, 6, 7까지인 거야. 근데 만약에 얘들아 이거 잘 구별해야 돼. 얘가 선생님이 1번 문제라고 치고 선생님이 2번 문제를 바꿔볼게. 3개를 뽑았다. 끝. 얘가 2번이야. 그럼 얘들아 3개를 뽑았다는 건 어쨌든 간에 3개를 뽑았으니까 자리 3개를 만들어 놓고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5개가 올 수 있고 4개가 올 수 있고 3개가 올 수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이잖아. 그치? 그 얘네들끼리 곱할 건데 왜? 3개가 지금 동시에 그러니까 3개를 뽑았다는 게 얘네가 지금 하나의 사건이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5, 4, 3을 곱해서 우선 생각을 해봤는데 얘네 지금 3명의 순서가 필요 있어 없어? 너 그냥 뽑기만 한 거야. 얘를 뭐 앞에 세우든 뒤에 세우든 마지막에 세우든 아무 상관이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뽑기만 한 건 순서가 배제가 된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 3명을 순서대로 세울 경우의 수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왜? 순서 배제시키니까. 맞아? 그러니까 봐봐. 이 3개가 뽑히는 경우는 얘가 5가지가 될 수 있고 4가지가 될 수 있고 3가지가 될 수 있어. 그치? 근데 얘네를 지금 동시에 뽑는 거 아니야? 3개를? 그치? 동시에 뽑으니까 곱해야 되는 거고 얘는 순서 부여의 곱셈이 아니지. 그치? 얘는 3개를 동시에 뽑았어. 그러니까 이 3개가 하나의 세계관에 있는 거지. 그치? 세계관이 같아. 그럼 곱하는 거야. 곱했는데 얘네 지금 뭐가 필요 없어? 순서가 필요 없지. 그러니까 이 3명의 순서를 바꿀 경우의 수를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괜찮을까? 이 3명의 순서를 세우는 경우의 수를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봐봐. 예를 들어 내가 아무거나 뽑았어. 2, 4, 5를 뽑았어요. 그치? 그럼 얘를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순서대로 배치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 자리에 3개가 올 수 있고 2개가 올 수 있고 1개가 올 수 있고 지금 여기까지는 뽑은 거지. 그치? 뽑고 순서를 지금 배치한 거지. 그러니까 얘를 순서를 배치할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는 거야. 왜? 이번 지금 뽑기만 했대지. 그치? 그러니까 5, 4, 3에 3, 2, 1을 나눠서 얘는 10가지라고 쓰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잘 봐. 쌤이 오늘 순열과 조합을 다 하진 않은 건데 쌤이 좀 큼지막하게 하고 있어. 지금 뭔가 구체적으로 다루는 유형이 없이 전체를 개괄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잘 봐. 얘들아 순서대로 나열했어. 얘를요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순열이라는 이름으로 배워. 됐어요? 그 다음에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 순열이잖아. 그치? 근데 뽑기만 한 거야. 순서대로 세우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순서를 제외한 거야. 여기까지를 뭐라 하냐면 우리는 조합이라고 배워요. 괜찮을까? 그럼 얘들아 순열에서 순서의 요소를 빼버리면 조합이 되는 거고 순서의 요소를 조합에 넣으면 순열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 배울 거냐면 이 문자를 P라고 배울 거고요. 조합의 문자를 C라고 배울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 P와 C의 성질을 우리가 이제부터 배워볼 겁니다. 괜찮죠? 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랜다.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봤니? 방금 내가 한 거? 좀 납득이 되죠? 그죠? 근데 결국 이것들을 너가 문제를 풀면서 얘를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요. 감을 잡아야 돼. 아, 자동으로 순서가 부여됐구나. 그러니까 곱해야겠구나. 나눠야겠구나. 오히려 복잡한 문제일수록 이것들을 더 많이 연상하는 게 많아져. 그러니까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이 케이스들 중에서 같은 방법으로 곱셈을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쓸 필요가 없이 계산 구조가 같은 건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야. 곱셈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하나씩 배워볼 거고 자, 우리가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쟤네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니 연아야 기억나? 수가 없는 거. 조금 나는데 헷갈리지? 할수 있는 거. 지민이는 어때? 기억나? 자 얘들아 논쟁하지 말고 나랑 논쟁을 앞에 봐. 자 9번을 풀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지금 1하고 1이 두 개가 있고 2가 두 개가 있어. 그치? 얘를 이용해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얘들아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는 건 잘 봐. 1000의 자리가 존재하고 100의 자리가 존재하고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즉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는 게 너희가 자리를 만든 거 아니냐고.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자리를 너가 제작한 거 아니냐고. 그치? 그럼 그 자리에 얘네들을 지금 하나씩 넣을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어 우선? 네 가지죠. 1, 1, 2, 2. 여기 몇 가지? 여기 몇 가지?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근데요 여기를 너가 네 자리, 세 자리, 두 자리, 한 자리씩 넣은 게 잘 봐. 넣은 게 동시에 일어나야 네 자리가 완성되는 거 아니야? 너 1000의 자리만 넣어서 네 자릿수 만들 거야? 이렇게 너 4 이렇게 넣고 4000이랑 우길 거야? 아니잖아.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다 넣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동시에 넣어지는 과정이 있다. 같은 세기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곱하셔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하셨을까?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너 잘 봐. 너 1000의 자리에 1이 들어가고 100의 자리에 1이 들어간 거랑 너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들어간 거랑 얘가 바뀌어서 들어간 걸 구분할 수 있어? 어차피 똑같은 수 아니니? 1, 1이 이렇게 들어가든 1, 1이 이렇게 들어가든 다른 경우야? 어차피 숫자 똑같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둘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의미가 없다고. 맞아? 그러니까 얘네 순서를 매기는 게 순서가 의미가 없다고. 순서가 있으면 안 돼. 얘 둘을 바꿔도 너는 어차피 구별 못하잖아. 나도 그렇고, 그치? 얘네 둘을 봐봐. 얘 둘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넣나 이렇게 일자로 넣나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수는? 그치? 너 일자로 넣은 1120이랑 대각선으로 넣은 1122는 다른 경우야? 아니야. 저 똑같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순서를 매기는 게 의미가 없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1, 2개 순서 바꾸는 경우에서 뭐야? 두 개잖아? 그치? 1, 2 이렇게 오거나 바뀌거나 두 가지지. 그치? 두 가지가 의미가 없어. 얘네 순서 바꾸는 게. 그치? 그 다음에 얘네 둘 순서 바꾸는 두 가지가 의미가 없지. 맞아? 근데 얘네 둘이 둘 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시에 의미가 없는 거지. 1과 2가 동시에 의미가 없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곱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4만큼이 얘네 둘 순서 바꾸는 경우에 주지. 그치? 얘가 의미가 없어. 순서 제외시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나눠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나누시면 6가지가 나온다. 됐을까요?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어때요? 선생님이 저보다 좀 지금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개념을? 그치? 좀 더 세분화시켜서 가르치고 있거든? 좀 더? 괜찮지? 그러니까 순서가 어느 때 예외이고 어느 때 빠지는지를 좀 구별을 좀 잘해야 돼요. 그럼 넘어갑시다. 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인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요. 지금 이것들이 그냥 이름만 깔쌈하게 그냥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뭐 의미는 없어요. 뭐 합의 법칙 쓰니 고배 법칙 쓰니 이거를 말하고 있진 않잖아. 그치? 다들 그냥 사건을 카운팅하면서 상황에 따라 너가 맞는 걸 연산으로 넣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은 뭐 필요가 없는데 근데 얘를 이름으로 기억하기보다 너 언제 써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이 플러스는 계산 구조가 다르고 케이스가 달라야 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예를 들면은 뭐 자, 선생님이 1, 0, 1, 2, 3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네 자릿수 자연수를 만든다 했어. 그치? 그럼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걸 좀 기억해보자. 우리가 100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있었어? 3개 있었지. 맞아? 얘 3가지가 있었어. 그치? 그러면 얘가 3가지가 있다는 건 1과
2와 3이 있다는 거고 맞니? 그래서 천의 자리에 지금 1, 2, 3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얘들아 100의 자리에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니 그럼? 세 가지지. 그럼 봐봐. 쌤이 1의 천의 자리를 고정했어. 그럼 100의 자리에 뭐 들어갈 수 있어? 0, 2, 4지. 맞니? 그리고 봐봐. 0, 2, 3이지. 이런 거 잘 봐줘. 0, 2, 3이지. 맞아? 근데 얘들아 봐봐. 2도 지금 뭐야? 2도 지금 0, 1, 3 아니야? 얘 3 뭐야? 0, 1, 2 아니야? 가지수가 어때? 같지? 지금 천의 자릿수 하나에 몇 가지가 카운팅 되니? 세 가지가 카운팅 되지 않니? 그럼 얘들아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계산 구조가 같다고 해요. 왜? 천의 자릿수 하나에 둘 다 똑같이 세 개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치? 그럼 너가 얘의 경우의 수도 두 가지가 나오겠죠? 맞아? 경우의 수 뭐 나오니? 1, 0, 2, 3이지. 맞아? 얘 뭐 나오니? 3, 0이지. 얘 뭐 나와? 2, 0이지. 두 가지씩 나오죠? 맞아? 그러니까 얘를 셀 때 두 가지 이렇게 더한 게 의미가 없고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지금 두 가지씩 나와. 세 가지가. 맞아? 그러니까 얘가 3 곱하기 2라고 계산하는 거야. 맞니? 계산 구조가 동일하잖아. 맞아? 얘 하나당 지금 두 가지씩 나오지. 하나당 두 가지씩 나오지. 하나당 두 가지씩 나오지. 맞아? 너가 세 가지를 고를 수 있어요. 선택지로. 근데요. 얘에 따라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 딸려 나오지. 계산의 구조가 동일하니까 곱셈을 한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이 계산의 구조가 얘네들 어떠니? 다 동일하지 않니? 너 해보자. 봐봐. 0 하면 얘 뭐뭐 나오니? 3일이지. 그치? 얘 두 가지 나오고 두 가지 나오고 두 가지 나오고 두 가지 나오고 두 가지 나오지. 이거를 노가다로 센다는 건 수학을 안 하겠다라는 소리겠죠? 그쵸? 왜? 너가 이거를 천천히 하면 상관없어. 우리 시험은 뭐야? 고등학교 가면 50분의 리미트가 있지. 그 상황에서 너가 하나하나 다 쓴다는 건 나 오늘 시험 심심하니까 뭐가 있는지 하나씩 해보자 이런 거잖아. 그치? 심심하다라는 짓을 나오면 안 되고 하나하나 케이스가 두 가지 나와. 그치? 그러니까 이 천의 자리가 1일 때 계산 구조가 6가지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요 얘가 지금 다 어때?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똑같으니까 이 계산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6가지를 1, 2, 3, 3가지가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됐을까? 이거를 보면 계산 구조가 동일하구나를 느낄 수 있지. 아니, 동일한 거를 다 일일이 더하는 것보다 계산 구조가 같은 거는 애초에 너가 같은 거를 감각으로 알아야 돼. 문제를 풀면서. 너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천의 자리를 구했는데 100의 자리, 1의 자리 너가 노가다를 해보니까 알 수 있지. 왜? 구조가 같더라. 그럼 저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다 구조가 같기 때문에 천의 자리만 너가 직접 일일이 세해주고 천의 자리 이거 1일 때만 세줘. 나머지 어떻게? 그냥 곱하기 3만 하면 끝나지. 그치? 이렇게 시간을 벌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계산 구조가 동일하면 얘를 곱셈으로써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조금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지금 가지지 못했어도 괜찮아. 어차피 문제 풀면서 다 그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좀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12번에 봅시다. 12번 그리고 17번에 봅시다. 너는 불렀어? 12, 17 12, 17,
익룡 사냥할 익룡 사냥 파티 이거. 오. 자, 다들 구하셨나요? 혹시 선생님 지금 어려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괜찮아? 괜찮아? 없어요? 다들 잘 하시네요. 네, 잘하십니다. 그래도 혹시 선생님이 불안하니까 같이 좀 해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자 12번 먼저 할 건데 얘들아 왜 덧셈을 쓰고 왜 곱셈을 쓰는지 봐봐.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대. 그치?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사위를 던지면 연아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와요? 6개 나오지? 1, 2, 3, 4, 5, 6 그치? 그럼 우리가 6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1부터 6까지가 나올 수 있고 이 중에 짝수 또는 5의 약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들아 짝수 몇 개 있어? 주사위 던질 때? 3개 있지. 2, 4, 6. 그래서 얘가 3개고 5의 약수 얘들아 몇 개 있어? 2개지. 이거를 곱하거나 더하거나를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우면 헷갈려하고 이걸 중학교 2학년만 헷갈릴까? 지금 이거 고유 과정이잖아. 고유 때도 충분히 헷갈려하거든. 그럼 잘 봐. 짝수 또는 5의 약수야. 그럼 봐봐. 짝수 또는 5의 약수인데 이 또는이란 게 이 사건을 구분하는 거거든. 많이? 또는이란 게 구별하는 거야. 맞아? 그럼 봐봐. 약간 이런 거야. 빵 또는 우유를 고른대. 그치? 그럼 너 세계관에 빵과 우유를 동시에 고를 수 있니? 빵 또는 우유를 고를래. 그러면 빵과 우유를 동시에 고를 수 없는 거야. 빵을 고르거나 우유를 고르거나. 그러니까 이 선택지 자체가 이 둘을 구분하고 있다고요. 또는이.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합의 법칙을 가르칠 때 얘들아 또는 나오면 더해 이러는데 이거는 옳지 않고 너희가 왜 구분하느냐를 봐봐. 짝수랑 5의 약수를 둘 다 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다른 세계관인 거야. 그 다른 세계관 뭐야? 케이스 다른. 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5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이해했을까? 그러면 선생님이 17번을 바로 비교해볼게. 풀면서. 자, 10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가 2의 배수야. 얘가 2의 배수야. 그리고 1의 자리가 1의 자리 숫자가 9의 약수야. 그치? 그럼 얘들아 2의 배수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니? 4가지. 2, 4, 6, 8에 들어갈 수 있죠. 그치? 2의 배수라고 여기다 10 넣으면 바보야 바보. 10의 자리에 10 들어가면 바보야. 알겠지? 여기까지 얘기 안 할게. 그러니까 얘는 4가지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9의 약수가 n체가 몇 개야? 3개지. 1, 3, 9. 그러니까 얘가 3개가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곱하는 건 사실 많은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둘의 순서 구해야겠지. 맞아? 너 9의 약수 일로 보낼 수 있어? 없어. 10의 자리에 분명히 2의 배수를 넣어야 된다고 했고 1의 자리에 얘를 넣어야 된다 했으니까 자리마다 순서가 다르지. 그치? 첫 번째 순서에는 2의 배수가 나오고 두 번째 순서에는 9의 약수가 들어간 거니까 순서 부여 측면에서 곱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너 2의 배수만 넣을 수 있어? 예를 들면 너 2의 배수에 뭐 8 넣었어. 야 이거 81이야 주장할 수 있어? 80이야 주장할 수 있어? 없어. 바보 아니야 바보. 8 하나 써놓고 뭐 80이래. 이거 눈 감고 아무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10의 자리에도 숫자가 존재해야 되고 1의 자리에도 숫자가 존재를 해야 되니까 얘네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존재 이유로도 얘네를 곱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12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덧셈 뺄셈을 좀 다시 덧셈 곱셈을 좀 구별할 수 있을까? 보통 애들이 이거 구별을 못하진 않거든? 그치? 보통 애들이 여기서 틀리거든?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것들을 너가 상황을 잘 생각하는 애들이 좀 더 잘 풀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그럼 우리가
13번, 18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18이요. 13, 30. 18. 아 13이 없구나. 얘들아 부등식하다 여기 하니까 뇌가 정화되지. 그치? 아미야 뇌가 정화되지. 2가 나오지 1이 나오지 2가 나오지 2가 나오지 2가 나오지 3가 나오지 2가 나오지 2가 나오지 그럼 아미야 부등식할까? 3이 나오지 4가 나오지 1이 나오지 4가 나오지 2가 나오지 누나 여기 하니까 어때? 괜찮아? 이게 중에서 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 사실 너희가 한번 학습을 해가지고 자 풀었죠? 자 지금 손가락질하는 우리 선생님한테 싸가지 없게 손가락질하는 우리 김민재 씨부터 사람이 아닌데. 선생님한테 이러면서 자 13번에 답을 한번 불러볼까? 민준아 너 민준이야? 그럼 우리 민준이 같은 주영이가 18번 답을 한번 불러볼까? 12 12 그래 그쵸? 왜? 자 봅시다. 저희는 자 봐봐 민준아 다시 한번 봐봐요. 예. 자 13번 볼 건데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들어있는 공이 있어. 그치? 공이 있고 여기에 하나씩 꺼낸대. 맞아? 그럼 봐봐 공을 꺼내는 거야. 하나를 꺼내는 거야. 맞지? 그치? 얘가 지금 소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럼 민준아 잘 봐. 선생님이 하는 말에 너 납득할 수 있는지 봐봐. 너 공을 하나 뽑는다 했지? 맞아? 공을 하나 뽑는데 소수이면서 4의 배수를 뽑을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너는 곱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더하는 거야. 됐지? 됐지? 둘은 엄연히 다른 세계관이지? 맞아? 하나 뽑는데 소수도 뽑고 4의 배수도 뽑아. 이런 세계관이 있어? 없어? 멀티버스 세계관도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수를 뽑는 경우의 수 5가지지. 2, 3, 5, 7, 11 그리고 4의 배수 뽑는 경우 3가지인 거지. 그치? 얘네 둘을 또는 이하는 표시를 보고 구별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외워서라면 사실 킬러 문제를 풀 수는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왜 더한다고? 둘이 세계관이 다르다고. 하나의 공을 뽑는데 소수인 공을 뽑고 4의 배수인 공을 뽑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더하는 거이기도 해. 됐지? 많은 이유를 붙이는데 다 납득이 되지, 민준아. 그치? 그럼 두 번째. 자, 주사위를 2번 던진대. 주사위를 2번 던진대. 여기서부터 곱셈인 거 알 수 있어. 왜? 너 2번 던졌어. 순서 보여되지 않니? 첫 번째 던진 거, 두 번째 던진 거. 순서 정해지지 안 정해지지? 정해지죠? 이거부터 벌써 곱하기 생각해야 돼.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첫 번째는 이러고 있어. 두 번째는 이러고 있어. 그럼 벌써 얘가 순서 정해준 거 아니야? 첫 번째는 뭐가 있어? 두 번째는 뭐가 있어? 즉 순서 부여. 아 여기 아니구나. 순서 부여가 여기 있지? 그치? 그러니까 곱셈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애는 짝수의 눈이 주사위 중에 짝수의 눈은 3개 있지? 2, 4, 2.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는 6의 약수 1, 2, 3, 6. 얘 4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12개. 자, 두 번째 이유. 순서 부여를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순서 부여를 했다는 건 너 얘 하나만 있어도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치? 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일어나야지만 가능한 거야. 예를 들어 너
자리에 짝수만 뽑았어. 짝수에 예를 들어 2 뽑았다 쳐. 사건 끝났어? 사건 끝났어? 안 끝났어. 잇따라 일어나는 거야. 그치? 여러 사건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야 끝나는 거야. 봐봐. 너가 사건을 끊을 수 있으면 더해. 끊을 수 없으면 곱해야 돼. 봐봐. 지금 뭐 18번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근데 첫 번째 애는 짝수의 눈이 끊어봐. 이게 지금 물어보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뒤에 것까지 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곱해야 되는 거다 라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뒤로 넘겨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때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요. 뭐가 나왔는지 좀 차근차근 문제를 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소인수분해가 우리 중학교 1학년 첫 단원에 나와요. 단원에 나와. 너희가 기억 안 하겠지만 중학교를 입학하자마자 뭘 배워? 소인수분해를 배워. 근데 이때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봐봐. 쌤이 21번을 풀어줄 건데요. 24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했을 때 얘를 소인수분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다시 3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의 약수를 어떻게 구했냐면요. 너희 여기 있는 부분을 뭐라 해요? 개수. 개수 이러고 있네. 개수는 뭔데? 개수는 방정식, 즉 문자 있죠. 문자에 얼마만큼 곱해졌는지를 나타내는 숫자가 개수고요. 우리 지영이 보니까 웃음이 나.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에 각자 지수에 1을 더한 거, 그리고 각자 지수에 1을 더한 만큼 곱해야 약수의 개수가 나왔어요. 즉 얘의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2니까 8개가 나오는 거예요. 짝수로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지수를? 지수를 짝수로 만드는 건 제곱근이었고, 봐봐. 너 루트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있어요. 근데 얘가요, 루트를 걷고 어떤 자연수로 나간대. 여기서 이거 뭐야? 자연수지. 얘들아, 자연수 물어보게. 자연수에 루트 있으면 돼, 안 돼? 왜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로 탈출하려면 이 근호가, 이 루트가요, 지수를 2로 나누어서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 맞아? 그러려면 얘가 짝수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고, 다른 개념이지, 그치? 얘 약수 8개고요. 실제로 확인 한번 해볼까? 자, 24의 약수 1, 2, 3, 4, 6, 8, 12, 24 몇 개? 1, 2, 3, 4, 5, 6, 7, 8 8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의 약수를 구할 때는 이 수를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지수에 1씩 더하고 곱했어. 얘들아, 이거 왜 그런지 좀 이유를 한번 알려줄게. 봐봐. 이거를 너가 중1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암기했으면 지금은 확률 경우의 수를 좀 들어서 설명해볼게. 봐봐. 얘가 24는 지금 2가 3개 들었고 3이 하나 될 거야. 그러면 2가, 봐봐. 24 안에 지금 2가 3개 있고 3이 하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24 안에 들어있는 게 다 뭐야? 약수 아니니? 그러니까 얘가 2가 하나 들을 수 있겠지. 그치? 2가 2개 들을 수 있겠지. 2가 3개 들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2가 0개 있을 수도 있어요. 왜? 2의 0제곱은 뭐야? 이런다 진짜. 1이야 1.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야. 왜요? 0 아니에요? 우리 1학년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자, 그래서 얘는 몇 가지가 나와 지금 얘들아? 여기서? 네 가지가 나와요. 2의 0제곱, 그리고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4제곱. 맞아요? 그리고 여기 몇 가지가 나와? 3의 0제곱, 3의 1제곱. 두 가지 나오지? 얘들아, 1 곱하기 1도 약수 아니야? 24. 얘들아, 1은 24의 약수가 아니야? 봐봐. 얘들아, 1은 24의 약수가 아니야? 아니잖아. 맞잖아. 자꾸 말해. 1이 24의 약수지. 그러니까 2의 0제곱과 3의 0제곱도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선택지가 몇 개야? 4개. 얘 2개. 얘네가 동시에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그치? 어쨌든 얘는 2개 중에 하나씩을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얘 뭐야?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아니야?
얘 뭐야?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아니야? 맞아? 납득할 수 있어 얘들아? 그리고 너 24 뭐야? 얘 2의 세제곱 곱하기 3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너는 이 약수들이 다 뭐야? 2랑 3을 몇 개씩 들어가는지를 지금 이 요소들을 하나씩 골라야 된다고. 여기서 4개 고를 수 있고 여기 3개 고를 수 있어. 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24가 된다고. 맞아? 그러니까 4 곱하기 2는 8 이런 논리인 거야. 괜찮니? 이거를 중1 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애들은 이 구조를 모르잖니.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23번 한번 해보자. 이제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이거를 왜 곱하는지 하는지 다 의문을 가져야 돼. 왜? 우리 이제 고딩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6개. 그러고 싶어요. 나도요. 아니요, 전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여름도 수학하는 저희 게 가고 싶어요. 재밌어. 저희는 가고 싶은데. 저희 가고 싶어요. 자, 얘들아 보자. 23번에 답을 승민이가 불러볼 건데 승민아 몇 개 나오니? 6개. 자, 이것도 보면 얘가 75고요. 우리 3에서 이 약수는 봐봐. 약수는 얘랑 얘의 요소를 하나씩 골라서 곱한 게 약수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가지 고를 수 있어? 2가지야. 3의 0제곱, 3의 1제곱. 맞아? 여기 몇 가지 고를 수 있어? 3가지 고를 수 있다고. 그치? 얘네 2개가 곱해져야 약수니까 6개라고. 우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중1 버전으로 설명한 뭐야? 얘들아, 지수에 1씩 더한 걸 곱해야 약수의 개수가 돼. 그래서 얘 뭐야? 1이지?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1은 3이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중1, 이렇게 설명하는 게 고1. 되지? 자, 그 다음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할 건데요. 우리 색칠 진짜 많이 했지, 그치? 색칠 진짜 우리 기말 대비하면서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별로야. 와, 잘 그렸지, 그치? 여기에 공간이 3개가 있는 데 숙제를 프린트를 해놔야 될까? 그냥 공간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A 공간, B 공간, C 공간 이렇게 있고 지금 이 A, B, C에 서로 다른 3가지를 입힌대.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가지라고 쓰면 여러분들이 독해력이 지금 많이 수업을 해서 지쳤으니까 독해력이 좀 안 좋으시겠죠, 그쵸?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할게요. 자, 빨간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서로 다른 색을 칠할 거야. 맞아?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얘들아 지금 A 자리에 우선 얘들아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뭘 생각해야 돼? 곱하기를 생각해야 돼요. 왜? A 자리, B 자리, C 자리가 있으니까 순서가 부여된 거지. 그치? 위치가 다르잖아. A가 더 앞에 있잖아, 상대적으로. 그치? 그러면 A 자리에 색깔 3개 중에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어? 3가지. 그럼 A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빨간색을 칠했어요. 그치? 빨간색을 칠했어. 그러면 B에 칠할 색이 지금 몇 가지가? B에 칠할 수 있는 색이? 2가지. 왜?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B가 2가지가 들어가지. 맞아? 그 다음에 C는 자연스럽게 노란색 1가지밖에 없겠죠. 그치? 이것들이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곱하기를 붙이는데 진짜 많은 이유가 있어. 저 이유 중에 하나는 돼요. 첫 번째, A 자리, B 자리, C 자리 벌써 자리 있네. 그치? 너 이거 바꾸면 색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구조가? 그치? 그러니까 얘를 순서의 측면에서 곱하세요. 그럼 두 번째 너 A만 칠할 수 있어? 너 색 비워놓는 거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치? 얘네 다 색을 입혀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가 동시에 일어나요. 곱하는 거. 인정? 그치? 2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저걸 쓸 수 있는 거야. 총 6가지. 됐죠? 색칠하는 경우에서 한번 풀어보자. 자, 28번.
중복해서 사용 가능한지, 중복하면 안 되는지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다 달라져요. 내가 중복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랬어. 뭐라고? 너 관리 안 해? 아니 미션 관리 안 해? 아니 48개 20 또 저러네 저거. 자, 구하셨나요? 자, 은채가 답 한번 불러볼까? 48? 맞아요. 틀린 사람? 48 괜찮아? 자, 이거 하나 보고 할 건데, 얘들아, 그 색깔 칠할 때 조금 나름 좀 팁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제한 조건이 좀 많을수록 좀 유리한 거거든. 이게. 이렇게 있고, 보면은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A 공간, 그 다음에 C 공간, D 공간 이렇게 있어요. 지금 네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너는 곱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하지, 그치? 순서 발생, 그치? 얘가 위치가 다른 것도 순서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봐봐, 얘를 할 때 팁, 제한 조건이 많을수록 제한 조건, 예를 들면 제한 조건이 뭐가 있냐면 내 멋대로 칠하고 싶은데 자꾸 이거 하지 말해, 이거 하지 말해, 이런 게 제한 조건이겠지? 그치? 뭐 하지 말해? 뭐 하지 말해? 인접한 지역에 같은 색 칠하지 말해. 이게 제한 조건 아니야? 너희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한 조건이 더 붙을 거야. 그럼 그때 이 팁이 만능이야, 만능. 자, 제한 조건이 많은데 첫 번째, 우리 노란색으로 해야지. 첫 번째 뭐냐면 가장 많이 붙어있는 데를 찾으세요. 어차피 색칠할 건데 가장 많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 이런 좀 사실시간 맞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 자, 이거를 우리가 ABCD 하는 재미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 뭐야? 러시아. 여기 우크. 미쳤다. 맞아. 조용. 자, 여기 중국. 조용히 해. 자, 중국. 그 다음에 여기 일본 여기 우리나라. 여기 사우스 코리아. 오케이, 사우스 코리아. 그 다음에 여기 노스 코리아 이러고 있네. 이렇게 있어요. 이 네 나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색깔 놀이를 할 거야. 영토에 우리 중국 땅에 빨간색을 칠하고 이렇게 색칠 놀이를 할 거예요. 색칠 놀이를 할 건데, 자, 인접한 국가에는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치? 우리나라의 색깔이랑 일본의 색깔이랑 같은 색이라고 칠하면 욕을 뒤지게 먹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른 색깔을 칠할 거예요, 그치? 그치만 인접하지 않은 데는 중복해서 칠해도 돼요, 그쵸? 근데 쌤이 팁 뭐라 그랬어? 가장 많이 국경을 접하는 곳. 그럼 가장 많이 나라들이랑 부딪히고 있는 곳이 어디야? 러시아겠죠? 맞아요? 러시아가 일본하고도 국경을 차지하고 얘랑도 국경을 차지하고 얘랑도 국경을 차지하지, 그치? 그럼 우리는 얘부터 건드는 게 좋아. 그럼 러시아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얘가 몇 가지야? 네 가지 거죠? 우리 색이 얘 있고 그다음에 준비된 남자 여기 있어요. 네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개를 칠할 건데 러시아에 칠할 수 있는 게 네 가지 있는 거지, 맞아? 그럼 러시아에 네 가지고 얘를 빨간색으로 칠해버릴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접한 데는 어디니? 사실 똑같은 것도 괜찮아. 여기도 지금 세 군데 접하지 않니? 그치? 얘를 먼저 하든 얘를 먼저 하든 똑같아요. 어쨌든 얘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니? 세 가지죠. 왜? 너 얘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얘만 아웃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나라에 파란색을 칠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중국이든 일본이든 뭐 상관없죠. 중국이나 일본, 중국에 갈 거예요. 중국에 몇 가지? 두 가지. 인접한 나라 두 개죠. 그러니까 얘 색을 빼면 두 가지지. 그다음 마지막 일본 몇 개의 나라랑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두 개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빼면 두 가지가 남으니까 두 가지에서 48개가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네, 마지막이니까 좀 재밌게 좀 했고요. 네. 쌤이 뭐 위험한 발언을 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저기 중국이랑 일본 둘 다 남았을 때 중국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네? 뭐라고요? 자, 이제 앞에 봅시다. 자, 이제 또 세 개 칠할 거예요. 이번엔 일본 먼저 칠하도록 합시다. 일본을 내가 일본을 초록색을 칠할 거예요. 자, 갑자기 문제가 되게 싫어졌어요. 문재인은 저랑 수학적으로 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문준 씨 이따 클리닉 일정을 좀 같이 잡으세요. 어쨌든 여기까지 풀었고요. 우리가 해볼 게 153페이지에 6번의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너희들이 풀어볼 건데 이 방정식에 선생님이 곱셈공식 했을 때 확률 개념으로 설명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봐봐. 예를 들면 이 6번이랑 좀 다른 유형이긴 한데요. 잘 봐요. 우리 곱셈공식을 하나 잡을 건데 곱셈공식은 아니지만 곱셈공식을 했던 거. 자, 얘를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죠. 기억해요? 근데 우리가 항을 구할 때 얘를 전개한다는 건 여기에 있는 애 하나 고르고 여기에 있는 애 하나를 곱해서 얘를 곱한 다음에 쓰는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얘 항 몇 개 있어? 첫 번째 거? 세 개 있죠?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곱하는 거지. 맞아? 그치? 이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9개인 거예요. 됐을까? 너 이거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 전개하라는데? 전개는 뭐야? 여기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 곱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사건이. 그러니까 곱한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6번을 좀 풀어볼 건데 6번을 좀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익혔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들을 이용해서 6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직접 넣어보는 거 너무 됐어요? 얘는요, 사실 막 그렇게 급하게 막 이렇게 막 하나하나 다 생각하는 느낌보다 이걸 약간 좀 연습하다 치세요. 얘가 있고 얘를 만족하는 수소성을 구하는 거잖아. 얘들아, 우리가 방정식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알 수 있어. 얘는 확률 공부 아니야, 방정식 공부야. 잘 봐. 너 x 값에 따라 y 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게 뭐야? 함수지. 얘 지금 함수 아니야? 얘 지금 함수지? x랑 y 둘 다 있으니까 함수지. 그냥 봐봐. x 값이 하나 정해져. 너 y 값 뭐야? 자동으로 하나가 정해지는 거지. 그럼 봐봐. 선생님이 전에 옛날에 너희 시험 기간 때 얘기했지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뭔가에 집어넣을 때 단위수가 큰 거부터 집어넣어야 했죠. 맞아? 그러면 x랑 2y 중에 얘가 단위가 좀 더 크지? 얘부터 집어넣을 거야. 그럼 봐봐. y가 1이야.
그럼 너는 뭘 하면 안 되냐면 y가 1일 때 x가 6이내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왜? y가 하나면 x가 자동으로 하나 떨어지겠지. 두 개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y가 2겠지? 3이겠지? 4면 아? 얘 자연수인데 0이 나오니까 안 되네? 세 가지 끝. 시간 있잖아. 왜? 용 자연수 아니면? 0이 자연수예요? 아 얘들아 0이 자연수야? 0은 정수야. 그래. BA, BO지 그치? 지금 BA, BO 같은 말을 했죠 그쵸? 그러니까 봐봐 쌤이 이 X를 다 쓰지 않은 것도 얘들아 시간이야. 얘들아 고등학교 시험은 고1 시험은 고2는 안 그래도 좀 덜 하거든? 고1은 얘들아 시간 싸움이야. 이거 다 시간 끌기 위해 단어를 집어넣은 거라고. 그러니까 얘 일일이 계산해서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y 값이 하나면 x 값이 하나 떨어지겠구나 해서 그냥 세 개 탁 구하고 넘어가야지. 얘를 하나하나 다 할 필요가 있어? 없는 거야. 물론 얘가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시간을 1분씩 아끼는 게 너의 운명과 대학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분들 숙제를 안내할 건데 선생님이 영상 보강을 하는 학생들한테도 항상 숙제를 안내를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까지 잘 보세요. 뒤까지 잘 보시고 숙제는 150부터 195까지입니다. 나쁘지 않아. 괜찮아? 이거 봐. 뭐라고요? 150. 아, 이 정도 나쁘지 않아. 150부터 195까지입니다. 자, 이걸 하시면서 여러분 그 경우의 수랑 이런 곱셈 있잖아. 이 원리를 좀 복습하시길 바래요. 왜? 다음 시간에 순열과 조합을 하는데 이것들이 헷갈리면 선생님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를 반드시 공부를 잘 하시고 이해 안 간다 얘들아. 수요일, 목요일 클리닉을 오세요. 목요일은 3시부터 5시까지, 수요일은 상관없음. 알겠죠? 자, 선생님이 저 버튼을 누르면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